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새벽잠을 설치거나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딱 깨어나서 이거 다시 자야 하나? 그냥 일어나야 하나?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드물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는 일이 부쩍 늘어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잠을 오래 못 자니 피곤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새벽 시간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하루 컨디션은 물론 앞으로의 심리적 상태까지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새벽에 깨는 근본적인 이유와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꼭 해야 할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왜 요즘 새벽 3시에 깬다고 생각하세요? 통증, 소음, 우울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새벽에 깰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이 들수록 깊은 잠보다 얕은 잠을 더 많이 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잘 때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번갈아 가며 잡니다. 젊었을 때는 밤에 자는 시간의 20% 정도가 아주 깊은 잠이었어요. 이 깊은 잠은 주변 소리나 약간의 통증에도 깨지 않고 푹 자게 해줍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서 이 깊은 잠이 5%도 안 되게 줄어들고 수면의 95%는 얕은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방에서 조금만 소리가 나거나 무릎이 살짝 아프거나 하면 바로 깨는 겁니다. 이 깊은 잠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있어요. 이 멜라토닌은 우리를 잠들게 하는 자연의 수면제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멜라토닌이 저녁이 되면 듬뿍 나와서 우리가 깊은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게 도와줬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멜라토닌의 양이 반 이상 줄어듭니다. 65세가 넘으면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 양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 밤에는 일찍 졸리지만 그 잠이 오래가지 못하고 새벽에 일찍 깨는 겁니다. 또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몸의 내부 생체 시계가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는 우리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시계가 아침 7시쯤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요. 어떻게 신호를 보내냐고요? 바로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서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게 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시계가 점점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침 7시에 깨던 몸이 이제는 새벽 4시에서 5시에 체온을 올리기 시작해서 일찍 깨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새벽에 깨는 일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40년간 노인 건강학을 연구해온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새벽에 깨는 것은 노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새벽에 깼을 때 하면 좋은 활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권장드리는 것은 깊은 횡격막 호흡입니다. 단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아니라 복부가 부풀어 오르도록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런 깊은 호흡은 흥분되는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안정화시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았다가 8초간 내쉬는 4-7-8호흡법이 자율신경계 균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침상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인대의 탄력성이 저하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침 기상 시 관절 강직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목 회전, 무릎 굽혔다 펴기, 고관절 회전을 각 방향으로 5-8회씩 천천히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윤활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관절의 영양 공급을 개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경미한 움직임이 디스크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체온과 가까운 미지근한 물 200-250ml를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지침에 따르면 수면 중 6-8시간 동안 수분 섭취가 없어 경미한 탈수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혈액 점도를 증가시켜 아침 심혈관 사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좋은데 너무 찬 물은 위장관의 급격한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알칼리성 균형 유지와 함께 비타민C 소량 섭취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권장하는 것은 선택적 주의 집중 명상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단 5분간의 명상만으로도 노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호흡이나 신체 감각 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 없이 알아차린 후 다시 주의의 대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는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화를 통해 실행 기능을 향상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저진동 음악 청취입니다. 느린 리듬을 가진 음악은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유도하여 이완 반응을 촉진합니다. 특히 바로크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가 포함된 음원은 뇌의 변연계에 작용하여 안정감을 줍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음악 요법은 노인의 수면의 질 개선에 약물 요법 못지않은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단기 정서적 글쓰기입니다. 감사일기나 짧은 성찰문을 작성하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심리적 효과를 넘어 면역글로불린과 같은 면역물질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밤중에 깨어 걱정이 많을 때는 걱정 정리하기 기법이 효과적입니다. 걱정되는 사항을 간단히 적고 이것은 내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반추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이소메트릭 운동입니다. 근육을 수축시키되 관절은 움직이지 않는 운동법으로 특히 복부와 둔부 근육에 효과적입니다. 복부에 힘을 주고 5초간 유지한 후 이완하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면 코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신체 불균형으로 인한 요통 예방에 효과적이며 골반적인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미세한 근육 활성화는 기초 대사량 증가에도 기여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저자극 인지 활동입니다. 스도쿠, 낱말 퍼즐, 간단한 암산 같은 활동은 전두엽과 측두엽을 적절히 자극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인지적 자극이 알츠하이머 질환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난이도가 높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활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로 권장하는 것은 부분적 광 노출입니다. 특히 계절성 정서장애 위험이 있는 겨울철에 새벽에 깬 경우 낮은 강도의 빛에 10-15분 정도 노출되는 것이 일주기 리듬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블루라이트가 강한 스크린 빛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는 경락 자극입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새벽 3-5시가 폐 경락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손목 내측의 태연혈이나 콧방울 옆에 영수혈을 부드럽게 3-5분간 마사지하면 기와 혈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양 의학에서도 이러한 특정 지점 자극이 자율신경계 균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새벽에 깨는 현상은 노화에 따른 수면 구조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파수면 깊은 수면의 비율이 높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이 감소하고 수면이 분절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는 원래 이분형 수면 패턴을 가졌다는 연구도 있어 한밤중에 1-2시간 깨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시간의 호르몬 분비 패턴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2-4시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으로 조직 회복과 재생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4-6시는 코티솔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신체를 깨우는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생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새벽에 깨는 시간을 특별한 치유와 재생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온 조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 중 체온은 평소보다 0.5에서 1도 정도 낮아지는데 새벽에 깰 때는 종종 이 체온 조절 메커니즘에 변화가 일어나 미세한 체온 상승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벼운 담요나 양말을 활용하여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다시 수면에 들기에 유리합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벽의 반각성 상태는 창의적 사고와 통찰력이 높아지는 특별한 뇌 상태입니다. 많은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이 시간에 중요한 영감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문제 해결이나 창의적 사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벽에 깨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것입니다. 과도한 걱정이 오히려 추가적인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을 병리적 현상이 아닌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수면 문제가 있다면 수면 위생을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기,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제한, 취침 전 블루라이트 노출 줄이기, 침실 온도 18-20도 유지하기 등의 기본적인 수면 위생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과 같은 수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벽에 깨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건강을 위한 특별한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0년간의 노인 건강 연구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이 조용한 새벽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과 웰빙에 기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수면 상담을 하면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놀랍게 좋아지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제 새벽에 깼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을 하나씩 꼼꼼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딱 이 3가지만 피하셔도 다시 쉽게 잠드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잠에서 깨자마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어나자마자 시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나도 모르게 머리맡에 시계나 휴대폰을 확인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뇌는 경계 태세에 들어갑니다. 얼마 전 제 지인 68세 박 어르신도 평생 푹 주무시던 분이었는데 은퇴 후부터 새벽마다 깨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디지털 시계를 확인하시곤 했죠. 아직 4시 13분밖에 안 됐네. 잠을 더 자야 하는데. 이러다 내일 손녀 보러 갈 때 피곤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오늘 컨디션 망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이 몰려오고 결국 날이 밝을 때까지 한숨도 더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의 마이클 브레우스 박사는 잠결에 시계를 보는 것은 수면의 가장 큰 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뇌는 남은 시간 계산기로 변해버리고 이 과정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특히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더 이상 아침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시계를 보고 걱정하십니다. 이대로 잠을 못 자면 내일 하루를 망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최대 장애물이 됩니다. 제가 박 어르신께 제안한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침실에서 모든 시계를 치워보세요. 결국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주무시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너무 신기하네요. 새벽에 깨긴 하는데 시간을 모르니까 아직 한밤중쯤이겠지 하고 편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금방 다시 잠들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침실에서 모든 시계를 치우거나 적어도 시계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두세요. 필요한 알람은 맞춰 두되 중간에 깨더라도 절대 시간을 확인하지 마세요. 시간에 대한 걱정을 하는 순간 걱정의 악순환에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다는 사실. 또 새벽에 깨서 시계를 보는 행동이 반복되면 이것은 점점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우리 뇌는 새벽에 깨면 시계를 본다라고 학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계 보기와 걱정하기가 자동적인 연결고리가 됩니다. 한번 이런 습관이 만들어지면 깨는 순간 항상 시계부터 확인하게 되고 그 후엔 불안과 걱정의 회로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다시 잠들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새벽에 깼을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두 번째 실수는 바로 눈 감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기입니다. 63세 김 이모님은 평생 잠이 좋으셨는데 올해 초부터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럴 때마다 김 이모님은 다시 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잠들 수 있을까? 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은 채 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 잠은 오지 않고 오히려 김 이모님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아이고, 내일 손주 봐주기로 했는데 이러다 피곤해서 어쩌지? 마당 화초도 물 줘야 하고 병원 예약도 있는데 나이 들수록 잠이 더 안 오는 건가?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한번 이런 생각에 소용돌이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전이 또는 투사라고 부르는데요. 새벽 시간에는 작은 불안이 거대한 공포로 부풀려지기 쉽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명언도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본 공포는 실제보다 더 무섭게 느껴진다. 특히 고요한 새벽, 혼자 깨어있는 시간에는 모든 걱정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법이지요.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과감히 침대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자극조절법이라는 것인데요.
침대에서 20분 이상 뒤척이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뇌에 내 침대는 불안과 고민을 하는 곳이다라는 잘못된 연결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새벽에 깨어나 15분 정도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노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거리들을 짧게 적어보세요. 아예 침실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바꿔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미 잠이 깨어버린 침실을 벗어나 거실의 소파로 가서 누우면 오히려 잠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침대에서 1시간 내내 깨어 있는 것보다 다른 공간에서 20분 동안 마음을 달래고 다시 누워 5분 만에 잠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수면 방법입니다. 만약 침대를 벗어났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보리차를 천천히 마셔보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단,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절대 피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거실이나 방 한쪽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살짝 해보세요. 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내리고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돌려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23분만 해도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마음도 가벼워진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장에 머릿속에서 맴도는 걱정거리들을 짧게 적어보는 거예요. 내일 병원 가기, 손주 생일 선물 사기 이런 식으로요. 생각을 종이에 옮기면 머릿속이 정리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밝은 조명은 절대 켜지 마세요. 밝은 빛은 우리 몸에 지금은 활동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부엌 구석이나 화장실에 있는 작은 불빛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러다 슬슬 눈이 감기는 느낌이 들면 그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억지로 잠을 청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새벽에 깼을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세 번째 실수는 일어나서 물 한 잔 들이키는 행동입니다. 79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40년간 교직에 계셨던 분인데 은퇴 후 매일 새벽 3시쯤 깨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습관적으로 부엌에 가서 물 한 컵을 가득 채워 드셨죠. 물 한 잔 마시면 몸이 편안해지고 금방 다시 잠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후 한두 시간 동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느라 다시 잠들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수면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새벽에 깨어 무심코 마시는 과도한 물이 오히려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져 밤중에 마신 물은 빠르게 방광을 채웁니다. 젊었을 때는 한두 시간 지나야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면 70대 이후에는 30분도 안 되어 소변이 마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중 새벽에 깨서 물을 종이컵 한 컵 이상 마신 경우 다시 잠들 때까지 평균 58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반면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마신 분들은 평균 17분 만에 다시 잠들 수 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침대 옆에 아주 작은 컵에 물을 조금만 준비해 두세요. 입이 마를 때 한두 모금만 삼키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취침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저녁 식사 후 바로 물을 많이 마시면 새벽에 화장실에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셋째, 만약 새벽에 정말 목이 말라 물을 마셔야 한다면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아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81세 박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시도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는 침대 옆에 작은 물병 하나만 두고 정말 목이 타들어갈 때만 한 모금 마셔요. 놀랍게도 이렇게 하니 화장실에 갈 일이 거의 없어졌고 새벽에 깨도 10분 안에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전문가들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신장에 휴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아무리 목이 마르더라도 최소한의 물만 섭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벽에 깼을 때 무심코 마시는 물의 양을 조절해 보세요. 훨씬 편안한 잠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깼다는 건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휴대폰 시계를 보거나 억지로 잠을 청하거나 물을 많이 마시지 마시고 명상이나 스트레칭 등을 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건강 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